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구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 토요일 오후 정아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산 계곡으로 소풍을 갔다. 왕유의 시를 체험한 후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준호, 민지, 영수와 함께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멀리서 진과 북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뭐지?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굿하는 소리 같은데? 영수가 말했다. 호기심이 생긴 아이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계곡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넓은 바위 위에서 한 중년 여성이 흰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아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다. 그 여성은 눈을 감고 손에 방울을 들고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여성이 갑자기 중년 남자를 향해 말했다. 너희 할머니가 그러신다. 제사 지낼 때 좋아하던 송편 올리라고. 그리고 큰아들한테 말해라. 무릎 조심하라고. 중년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멀찍이서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무언가를 전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곡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물이 더러워진다고. 지방령들이 많이 와 있다.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정아는 소름이 돋았다. 조상령, 지방령, 산신령. 이런 존재들이 정말 있는 걸까?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아이들도 조용히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갑자기 정아를 보더니 다가왔다. 아가야, 잠깐. 정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여성은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굿을 할 때와는 달리 매우 온화한 표정이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무당 일을 하고 있는 김신여라고 한다. 너 혹시 절에서 사니? 정아가 놀라며 대답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내 주변에서 보살님 기운이 느껴져. 아마 관세음 보살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구나.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가까이 왔다. 아가야, 내가 요즘 뭔가 깊은 공부를 하고 있지? 네.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공이나 무아에 대해 배워왔는데 영혼의 존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김신여가 웃었다. 당연하지. 어려운 문제니까. 하지만 아가야,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있어. 정말요? 그럼. 나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만나왔어. 조상님들도 계시고 이 땅에 묶여있는 지방령들도 있고 산과 물을 지키는 신령님들도 계시지. 준호가 의구심을 표했다. 그런 게 정말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김신여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도 그리움도 한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도 죽으면 영혼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영혼이 같은 건 아니야. 어떤 영혼은 편안히 저승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이승에 머물러 있어. 왜 그런가요? 미련이나 한이 있으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굿을 통해 그런 영혼들을 달래주고 저승길을 인도해주는 거지. 정아가 궁금해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관련이 있나요? 김신여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 아이 정말 깊이 공부하고 있구나. 맞아, 관련이 있어. 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지. 어떻게 다른가요? 불교에서는 고정된 영혼은 없다고 하잖아. 무아라고 해서. 하지만 우리 무속에서는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 정아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동안 배운 불교 철학과 다른 이야기였다. 김신여가 정아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아가야, 혼란스럽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진리는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여러 갈래 길이 모두 같은 산 정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김신녀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일들을 들려주었다. 꿈에 나타난 조상들, 사고 현장에서 만난 지방령들, 산에서 느낀 산신령의 기운. 해가 기울어지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김신녀가 마지막으로 정아에게 말했다. 아가야, 내가 공부하는 불교도 좋지만 우리 전통 문화도 잊지 마라. 둘 다 소중한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계속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신기했어. 민지가 말했다. 영혼이 정말 있는 걸까? 글쎄,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잖아. 준호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 무당이 말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었어. 영수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도 정확했고. 정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속의 영혼관과 불교의 무아 사상.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태어사에 도착한 정아는 곧바로 수보리를 찾았다. 그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보리 스님,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정아는 오늘 계곡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김신녀를 만난 것, 굿을 본 것,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까지. 수보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흥미로운 경험이었구나. 스님, 정말 영혼이 존재하나요?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어려운 질문이구나. 먼저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줄게. 네. 불교에서는 아트만, 즉 고정된 영혼은 없다고 봐. 하지만 의식의 흐름은 있다고 해. 의식의 흐름이요? 그래. 강물을 생각해봐.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한강이라는 이름은 계속 있지? 마찬가지로 의식도 계속 변화하면서 흘러가지만 그 연속성은 있다는 거야. 정아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죽은 후에도 의식은 계속되나요?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봐. 하지만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의식의 연속체 또는 업식이라고 하지. 그럼 무당이 만나는 조상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 하지만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는 아니야. 의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 이때 효산 스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정아가 오늘의 경험을 다시 설명드렸다. 아, 김신녀를 만났구나. 그분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이야. 효산 스님이 웃으셨다. 스님도 아세요? 물론이지. 가끔 우리 절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 불교와 무속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거든. 정아가 놀랐다. 정말요? 그래. 사실 우리나라 불교는 무속과 오랫동안 공존해왔어. 산신각이 있는 절도 많고 칠성신앙도 있잖니. 수보리가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야. 무속도 불교도 모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거든. 그럼 영혼의 존재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효산 스님이 답하셨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자유야.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너를 더 자비롭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거지. 자비롭게요? 그래. 만약 조상님들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 내가 조상님들을 더 공경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야. 수보리가 보충 설명했다. 또한 지방령이나 원혼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내가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정아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그럼 영혼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네요. 바로 그거야. 훌륭한 이해다. 그런데 스님들, 그럼 과학과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해요? 준호처럼 과학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수보리가 생각하더니 답했다. 과학과 영성은 서로 다른 영역이야. 과학은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영성은 정신 세계를 탐구하지. 그럼 대립하는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 요즘 양자물리학에서는 의식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그리고 과학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뇌과학으로도 의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 그럼 영혼의 존재도 나중에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든 안 되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해요? 수보리가 조언했다. 열린 마음을 가지렴. 불교 철학도 공부하고 우리 전통 문화도 알아보고 그리고 과학도 소홀히 하지 말고. 동시에요? 그래. 그럼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정아야, 진리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 불교의 얼굴, 무속의 얼굴, 과학의 얼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진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옳은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내 경험과 직관을 믿어야 해. 그리고 그것이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지. 정아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김신녀를 만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확실한 답은 없지만 여러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은 결론이구나. 그리고 무속도 불교도 모두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훌륭해. 그럼 다음에 무속 의뢰를 보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준호한테도 설명해줘야겠어요. 과학과 영성이 꼭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아는 일기에 썼다. 오늘 백화산 계곡에서 무당 김신녀를 만났다. 구슬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했다. 조상령, 지방령, 산신령. 이런 존재들이 정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알겠다. 수보리 스님과 효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교의 무아 사상과 무속의 영혼관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둘 다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니까. 과학과 영성도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꼭 대립할 필요는 없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 관점을 공부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연민.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창밖으로는 깊은 밤이 깔려 있었다. 정아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외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